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병해충 방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이제 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이 유기농업 자재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다 더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방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유기농업 자재 말고 나는 자가 병해충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만드시는 분들도 제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진 않지만 제가 요점만 정리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이 동영상 첫 시간에 제일 첫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소속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제 시험 분석본부의 품질인증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연락처랑 다 나와 있습니다. 제 이름을 치시면은 연락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뭐 언제든지 뭐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한 장 정도는 그냥 자 이론 내용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종적 방제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윤작, 혼작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재배를 통해서 작물 재배를 통해서 방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윤작은 이제 돌려짓기라는 거죠. 그래서 혼작은 뭐 과가 다른 작물들을 심어서 벌레가 싫어하는, 해충이 싫어하는 작물을 사이사이에 심어서 해충이 접근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하나 재밌는 예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다가 그 제충국 뒤에도 나오는데요. 제충국 쪽 식물들, 그러니까 국화과 식물이죠. 국화과 식물들이 특이적으로 노린재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이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국화과 식물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보시면은 좀 있으면 이제 가을, 여름 지나서 가을 때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네, 도로가에 많이 볼 수 있는 코스모스 있죠. 네, 코스모스가 또 국화과 식물인데, 국화과 식물은 보통 피레스린이라는 이제 주요 물질들이 있는데, 이 코스모스 같은 특히 국화과 식물은 꽃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노린재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국화과 식물을 많이 심으시면 노린재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분이 한 분께서 쉬는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아, 강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길래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여쭤보니까, 예전에 그분이 콩농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콩농사를 지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콩농사는 농사 수준 기술로 봤을 때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기술로 보면 콩농사는 좀 쉬운 편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콩농사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뭐죠? 네. 이 콩꼬투리가 이제 여물기 시작할 때, 좀 약할 때 보면 그때 노린재가 이제 급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내 시설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우스를 닫아버리면 되는데, 콩을 시설에서 키우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죠. 대부분 다 노지 재배시잖아요. 그래서 이 날개가 있는 노린재가 날아오는 걸 잡을 수가 없는데, 꼭 이게 여물 때 되면은 찔러서 빨아가지고 이게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그게 가장 이제 골칫거리인데, 그 방제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께서는 마을이 전체 콩농사를 지는데 이상 유독 자기 콩밭에는 노린지 피해가 좀 적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 이유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는 코스모스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분 콩밭 주변으로 코스모스를 심었다고 해요. 그냥 경관상 자기가 좋아해서 그렇게 심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 노린지 입장에서는 코스모스가 있으니, 그죠? 그 코스모스를 싫어합니다. 국화과를. 그렇기 때문에 이왕 같은 값이면 없는 밭을 가겠죠.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밭에서는 노린재 피해가 있었는데 본인 밭은 노린재 피해가 없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게 경종적 방제다 말씀을 드리고요. 물리적 방제는 방충망, 끈끈이 트랩 이런 것처럼 이제 시설 하우스 하시면 옆에 측창이라든지 출입구 보면 이제 방충망들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충망이라든지 끈끈이를 달아가지고 이제 잡는 방법을 물리적 방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유기농업 자재라든지 뭐 농약 살균제를 사용해서 잡는 게 화학적 방제, 그리고 천적, 살아있는 놈으로 살아있는 놈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가 보통 천적, 이제 생물학적 방제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종합
방제라고 있는데 밑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시는 게 다 똑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들이 전부 다 지금 종합적 방제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경험적으로 벌레 한두 마리 생겼을 때 약을 치시진 않겠죠. 이게 이제 빨간색 그래프로 보시면 서서히 시작할 때 보면은 조금씩 증가할 때는 안 하다가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녹색 화살표 시점에 약을 딱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별로 없을 때 약을 치면 약값이 아까운데, 그렇다고 이 이제 시점을 놓쳐서 벌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는 약을 쳐도 안 잡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약을 쳐야 되겠다고 해서 약을 치시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 방제라고 보시면 돼요.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방충망이나 이런 것들에서 유입을 막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유입을 막아도 들어오는 놈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번식한다 싶으면은 약을 치시고, 지금 하시는 행동들 모두가 종합적 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약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약재도 여기 계신 분들은 소비자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쉬움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조금 더 방제 효과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요즘 살충살균제의 방제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만 잘하시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되실 건데, 방제도 되실 건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같은 약재라도 이게 살포 방법에 따라서 또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방제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압축 분무 스프레이는 이게 그냥 우리 뭐 소독할 때 들고 다니는 뭐 스프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은 이제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동력 분무기죠. 이게 경운기라든지 모터 이런 것들 연결해 가지고 줄을 통해서 쭉 뿌려지는 게 이제 동력 분무기를 많이 하시는 거고, SS기 같은 경우는 뭐죠? 과수원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고압으로 쫙 뿌려주시는 거고, 광역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AI라든지 이런 뭐 조류독감 이런 것들 발생할 때 보시면, TV 보시면 이렇게 붐대 엄청 큰 것들 있죠. 이게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한번 뿌리면 100m, 뭐 150m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광역 살포기인 건데,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다들 아실 건데, 밑에 보시면 연막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조금 말씀드릴게, 연막기는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기차 있죠. 요즘 10대들은 이제 방구차라고 하던데, 요즘도 가끔 보입니다. 이제 모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트럭에 싣고 이제 다니면서 연막기를 싣고 이제 그 기체를 뿜으면서 다니는 차들 있죠. 그게 이제 연막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농가에서도 연막기를 이용해서 살충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크게 추천을 안 해드리는 게 뭐냐면, 연막기의 원리는 그 살충제와 연료가 되는 뭐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태워서 뿌리는 겁니다. 그죠? 태워서 뿌리는 거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경감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기체죠. 기체이기 때문에 비산이 잘 됩니다. 잘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요즘 모기 방지하실 때 보면, 예전에 보면은 모기차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죠? 요즘은 많이 보이시나요? 많이 안 보이시죠? 어디 뭐 시골이나 가야지 가끔 좀 보이고, 요즘 도심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데, 그게 왜 안 보일까요? 뭐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효과가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모기 퇴치 효과가. 그래서 모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곤충은 뇌가 있다 그랬죠. 얘들이 모기 자꾸 딱 오면 모기들 성충들이 보다가 연기가 오면 저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렸다가 연기가 쫙 연기다 보니까 다 날아가기 공중에 다 날아가면 다시 날아옵니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모기 방지를 어떻게 하죠? 뉴스 보시면 유충을 잡자, 장구벌레를 잡자라고 해서 고인물이라든지 하수구에 약을 떨어뜨립니다. 그게 훨씬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연막기, 모기차를 많이 보실 수 없는 이유긴 하고요. 그래도 연막기는 가시적인 효과 있잖아요. 이게 한번 지나가면 여기 이제 약 좀 뿌렸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막기는 저도 농업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추천은 하는 방법은 아니고, 밑에 이제 연무기를 제가 가끔 좀 추천해 드리는데, 미세분무라고 보시면 돼요. 연무기가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그 가습기라고도 말씀드려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 가습기는 어떻게 되죠? 가습기는 물의 입자를 잘게 쪼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의 그 토출구를 보면은 연기가 쭉 나와서 어떻게 되죠? 뭐 연기라고 부르면 안 되긴 하지만, 그 연무 그 입자가 나오면 밑으로 가라앉죠. 가습기는. 그게 뭐냐면, 물이 기화된 게 아니고 물이 잘게 쪼개졌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똑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 보시면 이것도 이제 똑같이 동력 분무기인데, 약재가 나갈 때 이 팬의 속도를 엄청 빨리 해가지고
이 물의 입자를 잘게 쪼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묵이라든지 고속으로 나노로 뿌려주는 이런 약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동력분무기로 그냥 물을 쭉 뿌려주는 것보다 입자가 작게 뿌려주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다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약재에 대해 접촉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약재를 쪼갰기 때문에, 잘게 쪼갰기 때문에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곤충의 흡수가 많이 되어야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입자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체절이라든지 숨구멍을 통해서 흡수되는 양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무기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같은 약을 쓰시더라도 동력분무기로 그냥 쭉 뿌려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입자를 잘게 쪼개서 뿌려주시는 것들이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페로몬 트랩이 있습니다. 밑에 끈끈이 트랩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밑에 사진 보시면은 이게 끈끈이 트랩인데, 여기에 페로몬이라고 해서 곤충 유인 호르몬, 성 호르몬을, 암컷의 호르몬을 발라버립니다. 그러면 수컷이 그죠, 냄새를 맡고 수정하러 왔다가 암컷을 계속 찾아다니는데 암컷이 없습니다. 그죠, 냄새는 계속 나는데 이게 호르몬은 계속 느껴지는데 암컷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잠깐 앉아서 쉬었는데 거기가 끈끈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잡는 케이스가 이제 이런 트랩이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충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제 장비가 있어서 요즘은 가열 이제 연막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시면 장비를 조금 바꿔서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해충 자재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이게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요, 이게 동자재도 흐름이 있고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미생물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죠? 미생물로 인해서 뿌리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는 오일이라고 해서 기름을 뿌려서 병해충을 뒤집어 씌워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케이스. 그래서 오일류가 있다가, 그 다음에 식물 추출물,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한 몇 년 전부터 해서 고삼이라든지 아니면 데리스, 제충국 이런 것들에 대한 식물을 이용해서 추출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유황 많이 쓰시죠. 황 제품이 또 나름 히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양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쓰시는 부분이고요. 황은 아시다시피 살균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을 가지고 요즘 이제 많이 제품 등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유행이고요. 요즘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들은 이런 유황이라든지 식물 추출물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한 번에 이제 제품을 만드는 합재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온다라는 트렌드를 알려드리고요. 식물 추출물의 종류는 주성분은 마트린이라고 하면 고삼이나 양명아주, 회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트린이 주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상해충은 진딧물, 노린재 등이 있고요. 로테논이 주성분인 것들은 데리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딧물용의 잎벌레 등의 효과가 있고요. 피레스린을 주성분하는 것들은 제충국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각과 식물인데, 이런 것들은 좀 광범위하게 효과가 있고요. 속효성입니다. 뿌리면은 효과가 바로바로 옵니다. 대신 단점은, 이 피레스린의 단점은 또 광분해, 햇빛의 분해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은 좀 짧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유기농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오일 종류는 파라핀 오일, 계피 오일, 기계유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를 제가 만든 이유는 뭐냐면, 유기농업자재, 그러면 유기농업자재의 살충살균제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 화학 합성 농약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은 화학 합성 농약보다 유기농업자재는 안전하다, 인축의 독성이 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자체가 원래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이어서 여기는 좀 배제를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그러면 유기농업 자재가 농약보다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때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대상 해충을 진딧물로 하나 한정을 해보면, 지금 농약이나 유기농업자재 판매하는 것들 보면 이게 좀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충분히 있지만 일반적으로 용량은 보통 한 500ml가 많죠. 그죠? 농약도 그렇고 유기농업자재도 요즘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500ml가 가장 많습니다. 500ml 기점으로 봤을 때 농약들은 여러 가지 가격이 이제 다양하긴 하겠지만 보통 한 2만 원, 한 2만 5천 원, 싼 거는 15,0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면 유기농업 자재 같은 경우에는 500ml 한 통 진디 물약 한 35,000원, 그죠? 싼 것들은 뭐 2만원짜리도 있지만 비싼 것들은 뭐 5만원, 6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보자면 유기농업 자재의 살충제가 더 비싸죠. 네, 여기 장점이 없습니다. 희석 배수는 뭐 동일하게 1000배가 요즘 많고요. 근데 밑에 살충력을 보시면 살충력도 농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체감 살충력이라 제가 좀 낮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테스트 해보면 농약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0% 정도 네, 살충력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유기농업자들도 어느 정도 좀 잘 만들기 때문에 사용만 잘 하시면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의 살충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농약이랑 비교하면은 낮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가격도 비싸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좀 안전한 거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메리트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의 그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성분인데 그 농약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지금 농약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시면 그 농약 통을 한번 보시면 뒤에 성분명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뭐 영어로 적혀져 있을 수도 있고 한글로 적혀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뭐 에마맥틴, 아바맥틴 이렇게 해서 화학합성 농약의 주성분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점점점에서 얼마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을 건데 뭐 유기농업자재도 주요 성분들 아까 앞 슬라이드 나왔지만은 뭐 마트린, 뭐 로테논 이렇게 기재는 되어 있지만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농약은 기재되어 있는 성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농약 안에는 순수 화학 합성을 해서 그 성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종만 들어가 있으면 이 진딧물이 이 대상 농약을 맞았을 때 이 내성이라는 거 아시죠? 진짜 내성을 말씀드릴 건데요. 농약이나 응애가 문제가 되는 농가에서는 관행하시는 분들은 농약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농가는 거의 안 계십니다. 대부분 교차살포로 해서 내성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농약을 가지고 교차살포를 많이 하십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이 진딧물이 있는데 10마리가 있는데 A라는 농약을 뿌렸을 때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9마리는 죽었는데 한 마리가 살아남았어요. 이 한 마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유효 성분에 대해서는 내성이 쌓인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 마리가 다시 새끼를 까면 거기서 나온 새끼들은 다음에 똑같은 농약을 뿌리면 세네 마리가 살아남고 이 세네 마리가 또 새끼를 까게 되면 또 뿌렸을 때는 6, 7마리가 살아남고 이게 내성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썼을 때에는 이런 내성이 쌓인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유효 성분 하나만 적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내성이 잘 쌓입니다. 그래서 내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내성 쌓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기농업 자재는 유효 성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의 성분을 잡기는 잡습니다. 뭐 마트린, 로테논 이렇게 뭐 피레스린 잡기는 잡는데 이게 식물체잖아요, 그죠? 식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는 유효 성분이 뭐냐 하면 이 식물체에서 알려져 있는 살충력이 있다, 살균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 성분을 저희가 잡아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이 고삼이라는 놈 안에는 마트린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살충 성분을 가진 그 마트린보다는 함량이 높진 않지만 뭐 미미할 수도 있고 적은 함량의 다른 알려지지 않는 아니면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분석을 못하고 있는 아니 분석을 안 하고 있는 이러한 유효 성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식물 천연물이기 때문에 많은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 중에 몇몇 가지는 살충력, 살균력을 나타내는데 충으로 봤을 때에는 진딧물로 봤을 때에는 마트린만 있으면 마트린만 내가 적응을 해버리면 내성이 쌓여버리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트린 이외에도 다른 물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적응을 해야지 내가 이 내성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쉽게 쌓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례를 봤을 때 현장에서 봤을 때 유기농업자재 살충살균제를 잘 선택하시는 분들은 농가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하나 가지고도 2년 3년 쓰시는 분도 봤습니다. 당연히 안 쌓일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쌓이긴 하지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래도 유기농업 자재도 내성이 안 쌓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에는 2개 정도로 교차 살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명이 다르거나 회사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제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품을 사셨을 때 꼭 포장지 표기사항을 보시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포장지 표기사항을 보시면은 유기농업 자재 주성분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주성분이 마트린, 로테논, 피레스린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2가지 교차 살포한다고 해서 샀는데 제품명이 다르다 아니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인 줄 알고 그냥 2가지를 교차 살포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품만 달랐지 원료라든지 주성물이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2가지를 아무리 교차 살포하셔봤자
똑같은 놈을 뿌렸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실 때에는 제품의 라벨을 보시고 주 성분이 다른 두 가지의 유기농업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교차 살포 아니면 두 번 뿌리고 한 번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살충제 같은 경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진딧물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섞어서 뿌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더 독하게 뿌려주시기 위해서. 요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떨어버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틀리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조금 이제 노동력은 드시겠지만 교차 살포 다른 제품을 한번 뿌리고 그 다음 뿌릴 때 다른 걸 뿌리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가살충제만 말씀드릴게요. 앞에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자가살충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그냥 그 유기농업자재에서 다들 아시죠? 난황류는 거의 뭐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쪽이어서 실질적으로 저 여기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뭐 대농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몇백 평 이상 농경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농업 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난황류는 그냥 이렇게 만든다라고만 대충 보시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뭐 재료는 보시면 되고 반드시 믹서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노른자가 유화제죠. 네, 재료로 보시면 식용유랑 물밖에 없는데 식용유가 주 살충 효과를 내는 거죠. 기름으로 덮어 씌워서 죽이는 건데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섞이는 역할, 유화제의 개념으로 달걀 노른자 하나를 넣는데 손으로 아무리 저어봤자 잘 섞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잘 섞여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믹서기로 충분히 교반을 하셔야 된다는 게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는 제조하셨을 때는 당일날 다 쓰셔야 돼요. 이게 쓰시고 난 다음에 남은 걸 또 아까워서 그대로 두시면 이게 천연 유화제, 그죠? 천연이기 때문에 단점은 뭐죠? 좋은 거는 안전성인데 단점은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름과 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분리가 된 게 눈에 띄면 나중에 사용할 때 안 쓰시면 되는데 이게 잘못해버리면 눈에 안 띄지만 분리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을 처음에 뿌리면 밑에서부터 물이 나오죠. 그래서 물만 뿌려가지고 효과가 없다가 마지막에는 기름만 나가기 때문에 약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황류 이런 것들을 만드셨으면 한 번에 다 쓰시는 게 맞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만드시는 분들은 식물 추출물인데요. 추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물에 담가 놓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제일 쉽기도 하지만 단점은 제일 효과가 없고요. 열수 추출이라고 있습니다. 열수 추출은 뭐냐면 끓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농가에서 뭐 솥이나 추출기에다가 물 넣고 밑에 원료들 있죠. 수많은 원료들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 중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장 슬라이드 보시면은 대상 해충별로 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내가 잡고자 하는 해충의 효과 좋은 것들을 구하셔가지고 물에 넣고 끓이시면 돼요. 우리 한약재 역할이 한약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약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예전에 보면 한약재 넣어가지고 은은한 불에다가 몇 시간 동안 끓이죠. 끓여가지고 그 한약재에서 좋은 성분을 빨아내서 이제 우려내서 사람이 먹어서 건강하게끔 하는 게 한약이죠. 똑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식물 추출물도 우리가 원료에서 보시면은 살충 살균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원료에서 여기서 성분을 서서히 끓이면서 빼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열수 추출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예전부터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목초액 식초, 네 번째 식초 같은 게 초죠. 초. 이게 산성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담아 놓으시면 그냥 물보다는 훨씬 많이 우러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목초액 자체도 이게 산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살균 효과를 나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에 우리시는 것보다 우릴 때 이제 끓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릴 때 목초액이나 식초에 담가 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마지막에 주정 추출입니다. 주정. 친환경으로 인증받으신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는 알코올은 주정밖에 없습니다. 예, 그 주정 우리 술이죠. 술이기 때문에 이 주정을 이제 구하셔서 주정 이제 구하기가 조금 뭐 쉽지는 않습니다. 마트에 가면 판다 이런 게 아니고 이때 알코올이기 때문에 좀 이제
파는 업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그 업체에서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주정 추출을 저희가 가장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주정 추출은 뭐냐면 술에 담가 놓는 건데 이것도 예를 들면 우리 과일주 있으시죠? 과일주 많이 마시죠? 과일주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 과일주의 원리가 뭐죠? 인삼주 이런 것들 담아 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인삼이라든지 뭐 과일에서 좋은 성분을 쭉 빨아내서 그거를 내가 먹는다. 그래서 약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주정 추출은 밑에 원료를 알코올에 담아 놓으면 원료에서 성분이 이제 그 알코올 성분으로 해서 용매 작용을 해서 많이 쭉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추출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의 이제 여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는 추천드리는 건 이제 주정 추출 아니면은 주정이 좀 어려우시면 열수 추출 이렇게 서서히 우려가지고 빼내는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비율은 제가 1대20에서 1대1로 광범위하게 적어드렸는데요. 이것들은 식물 추출물 자가 이제 살충살균제는 워낙에 개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몇 대 몇이라 딱 적긴 어렵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1대2에서 1대10 정도가 많은데, 열수 추출 끓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1대2에서 1대5 정도로 많이 하시고, 주정 추출도 뭐 1대5, 1대10 정도 이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조 기간은 이제 주정에 담가 놓으신 분들은 뭐 한 달에서 뭐 한 3개월 내로 담가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끓이시는 분들은 한 3시간에서 한 3, 4시간 정도 은은하게 끓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용 방법도 10배에서 200배 이렇게 이제 제가 상당히 범위를 넓게 적어놨는데, 요것들은 이게 자가살충살균제 만드셨을 때 만들어 보시면 상당히 간단한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든 자가살충살균제를 한번 해보시. 처음에는 원래 약제의 효과는 좀 연하게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연하게 시작해서 약해도 없는데 이제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그 다음에 쓰실 때 조금 더 진하게 해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원료는 위에도 적어놨지만은 2가지 이상의 원료를 혼합하는 거를 저는 강하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 하는 것보다는 2가지 정도를 섞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각각 우려가지고 통에 보관했다가 사용하실 때 물 받아 놓고 각각 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고, 귀찮으시는 분들은 한번 우릴 때 2가지, 3가지 원료를 넣어서 한 번에 우려서 나중에 식혀서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보관하시다가 한 번에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보조제 혼용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야, 자가살충제 만들어 봤는데 유기농업자재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지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조제를 사용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에 보시면 물, 추출 방법이 물 아니면 뭐 알코올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전착의 효과죠. 뿌렸을 때 작물에 오래 붙어 있고 해충 표면에 오래 붙어 있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그죠? 지속적으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위에 물, 뭐 주정, 식초 이런 것들은 전착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죠?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곤충에 뿌리면 어떻게 되죠? 흘러내려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뿌렸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유기농업 자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조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착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주성분이라고 해도 뿌렸을 때 이 전착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붙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직접 만드신 분들은 이런 보조제를 넣지 않고 그냥 뿌려버리시면 물만 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쭉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 추출물로 만드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보조제를 이제 권장드리고요. 보조제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오일 성분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이런 것들도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기농업 자재와 혼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이 뭐냐면요.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면 유기농업 자재를 2가지를 섞어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를 2배로 진하게 쓰셔서 사용량을 늘리시기보다는 하나 똘똘한 놈 하나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정량을 사용하시면서 지금 따로 만드신 이 자가 식물 추출물을 넣으셔가지고 같이 혼용해서 뿌려주시면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대신 유기농업 자재에 들어가 있는 보조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다 같이 해주기 때문에 식물 추출물을 만드셨을 때 유기농업 자재랑 같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식물 추출물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자가 살충제만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 사용하실 때는 보조제를 꼭 넣으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주의사항, 뭐 약계 효과 테스트 필요하다 뭐 쭉 있는데요. 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식물 추출물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뭐 유용업자들도 그렇고 직접 만드신 것도 그런데 광분해가 좀 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사용하실 때에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어느 때가 좋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둘 중에 다 괜찮은데 저는 늦은 오후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른 오전도, 이른 새벽이라든지 이른 오전도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물 추출물은 광분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뿌리면 그죠, 낮 동안 이게 직사광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해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오후에 뿌려주시면 밤 사이에 그래도 분해가 덜 되기도 하고 해충이 이제 밤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늦은 저녁이나 이른 새벽에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이제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른 오전을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음용 금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가살충제 만드신 분들이 어디에 많이 보관하시죠? 말통이나 생수통에 많이 보관하십니다. 근데 만드신 분들은 아세요. 이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가살충제다. 하지만 지나가시는 분들은 뭐 이게 뭔지 모르세요. 진짜 색깔이 어떤 것들은 간장이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시골에서는 간장을 또 페트병에도 보관하시죠.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만드셨으면 라벨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표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보관 용기에는 몇 월 며칠 날 만든 자가살충제 원료는 뭐다 꼭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식물 추출물이라고 해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큰 오산입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제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석해서 살포했을 경우에는 인체에 해가 크지 않다는 것이 원액, 지금 만드시는 건 원액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원액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위에 원료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원료가 뭐냐면 백두음이 있습니다, 그죠? 할미꽃 뿌리 이런 것들은 과거에 푸세시 화장실이었을 때 애벌레를 죽이는 용도, 그죠?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듣기만 했는데 예전에 푸세시 화장실에 구더기들이 많이 있을 때 할미꽃 뿌리, 백두홍을 갈아가지고 쭉 물에 녹여서 뿌리면 싹 다 죽었다 할 정도로 이게 독성이 큰데 인축의 독성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액 같은 경우에는 취급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다 만드신 다음에 라벨링을 꼭 하셔야 되고요. 타약제 혼용 시 사전 검토 꼭 필요하시고요. 원료 내에 잔류 용량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생에 있는 것들을 채취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원료에 농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많은 원료 중에 내가 어떤 원료를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원료 병해충별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쭉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진딧물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진딧물이 해당되는 것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를 우리는 것보다는 2가지 이상을 섞었을 때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는 응애가 문제가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돼지감자나 담배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애벌레가 문제가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백두홍이나 제충국 이런 식으로 이제 2가지 정도 선택하셔서 같이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성분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충국 같은 경우에 나는 좋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제충국은 꽃이라고 되어 있죠. 꽃에 주성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와서 이파리라든지 줄기, 뿌리 이런 것들을 우리시면 효과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원료별로 이게 발음이 좀 어렵네요. 각각 원료별로 보시면은 살충살균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위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그 원료를 선택하셨을 때 그 부위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백동 하시는 분들은 뿌리, 돼지 감자 하시는 분들은 뿌리나 잎 이런 걸로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약해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이제 제 강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살충제를 사용하시는데 살충살균제를 사용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하시다가 약해에 대해서 또 겪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해 드릴 거는 약해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문제에서 약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전부 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해 예방입니다. 보시면은 정량 사용의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인데도 가장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친환경 자재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정량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초창기에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은 초창기에 기억이 많으세요. 초창기 유기농업 자재는 제가 봐도 효과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제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진하게 쳐도 약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약해가 있더라도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진하게 사용하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계속 이제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진하게 뿌리자. 뭐 2배 이상 뿌려야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요,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정량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들을 진하게 치셔가지고 약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정량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혼용주의입니다. 농약에 비해서 그래도 그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는 유기농업 자재끼리 혼용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보통 뭐 석회 보르도액이라든지 뭐 강산, 강 알칼리 제품만 뺀다면은 서로 이제 혼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사용하시기 전에 꼭 혼용 테스트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물에 조금씩 서로 약재를 섞었을 때 이게 이제 덩어리가 진다든지 그좀 멍울이 생겨가지고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뭐 거품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혼용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테스트를 해보신다든지, 제일 중요한 건 제조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살포식입니다. 살포식이 고온 대낮 살포 금지는 당연히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두 번째 우천 살포시 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요거 뒤에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제 우천시 뿌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뒷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당연히 이제 사용 금지가 되는 거고, 전착제 과다 사용 금지.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전착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게 많이 있으면 좋다 싶어서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해 치료인데요. 약해가 발생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약해가 발생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상 발견 시 우선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연면살포. 보통 살충살균제는 전부 다 연면살포를 하시는 부분이죠. 연면을 살포하시면 이 주성분들이 아직까지 잎에 잔류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되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계속 발생이 더 약해가 더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견 시에는 바로 이제 동력분무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로 빨리 씻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도 아플 때 응급실 가면 어떻게 되죠? 응급실 가면 바로 밥을 주진 않죠. 이게 닝결부터 없습니다. 그죠? 이게 아플 때에는 생리활동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피가 좀 빨리 돌아야 되고 생리활성을 빨리 돌려가지고 기운을 좀 회복시킨 다음에 이제 밥을 먹어서 어느 정도 이겨내게 하게끔 하는 건데, 식물도 똑같습니다. 약해를 입었다는 자체는 식물한테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데, 이럴 때 이겨내라고 밥을 줘봤자 애들이 탈이 날 수 있거든요. 밥이라는 게 밑에 다른 요소 NPK인데, 그거 주기 이전에 우선 미네랄 성분 있죠. 미량 요소들, 그러니까 미네랄 성분들이라든지 미생물 중에서도 광합성균 같은 경우는 작물 스트레스 해소에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미량 성분의 이제 제품이라든지 광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랑 광합성균들을 연면 살포, 관주는 효과가 느립니다. 지금 약해가 발생됐다는 건 상당히 긴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면 살포하셔가지고 이파리로 빨리 흡수가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 3회 정도 연면 살포하셔가지고 이 작물이 지금 약해를 입은 작물이 빨리 이제 원기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성분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을 때 그동안 뒤처진 생육을 당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요소를 주시는 게 맞다. 요거를 제가 뒤에 사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요 사례를 보시면 지금 작물이 뭐죠? 작물 이파리 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는 수박입니다. 수박. 예, 수박인데요. 실제 치료 사례인데 이 원인이 뭐냐면 정량보다 2배 많은 약재를 살포했고 우천시 작게 살포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배를 치셨어요. 근데 다행히 약해가 없으셨는데 발생됐을 때도 똑같이 2배를 쳤는데 갑자기 약해가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예년과 달랐던 점은 아침까지 비가 왔습니다. 우천시 약재 살포를 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비가 오면은 상대 습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거의 100%면 약재도 뿌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게 증발하거나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증발이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재 주성분들이
병해충에는 오래 붙어 있으면 좋은데 작물에게 오래 붙어 있어줘봤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습도가 높을 때 뿌려버리면 작물에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죠? 예, 흡수량이 작물 흡수량이 높아졌다 보니까 약해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왼쪽에 약해 발생 직후 거뭇거뭇한 점이 다 탄 건데 이것들이 약을 뿌려봤을 때 물을 뿌려보니까 딱 맺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발이 안 되고 맺혀 있어가지고 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발견하자마자 오전에 약재를 그 약해 증상 발견하자마자 2일차에 물로 씻어냈습니다. 혹시나 남아있는 이제 약재가 있을지 모르니까 씻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광합성균이랑 미네랄 제품을 연면 살포했고요. 이틀 있다가 또 한 번 더 살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았는 걸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고 난 다음, 그러니까 생리 활성을 다시 어느 정도 높여준 다음에 일주일 동안 뒤처진 생육을 좀 더 땡기고자 다량 요소를 관주를 해줬습니다. 급하게 주는 것보다 관주는 천천히 흡수하는 거죠. 네, 체하지 않게 관주를 해주니 9일차에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약해 발생 직후 사진이고요, 왼쪽이. 그다음에 오른쪽은 사진 찍은 지 9일 뒤에, 네, 2일차, 그러니까 약한 8, 9일 뒤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죠? 네, 많이 회복되었죠. 이게 이제 작물이나 상황에 따라 이 정도 회복이 안 될 경우도 있지만 저희 실사례로 봤을 때는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약해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광합성균이나 미네랄 성분들을 많이 살포를 해주시고요. 약해 이외에도 뭐 지금 갑자기 고온입니다. 고온 스트레스, 갑자기 냉해, 저온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도 작물에 보면 전부 다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광합성균이나 미네랄 성분을 평소에도 꾸준히 주시면은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뭐 길었다면 뭐 기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병해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급하게 마치는 것도 있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도 많이 연락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뵙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에 이제 건강 주의하시고요. 날씨도 더워지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고 농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